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주기억 장치는 캐시 기억 장치는 데이터가 저장되고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주기억 장치, 하나는 캐시 기억 장치. 요거는 워드 단위로, 요거는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 그런데 단위로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워드라고 하는 것의 하위 개념으로 데이터가 있고 블록이라고 하는 것의 하위 개념으로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이때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고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을 말한다. 워드는 블록은 뭐뭐의 집합이고 뭐뭐의 묶음이래.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워드라고 하는 게 있고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의 하위 개념으로 각각 비트가 있고 워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비트라고 하는 게 정보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야? 이거 정보라고 하면 데이터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데이터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그 비트라고 한다고? 그런데 비트는 워드의 원소들이고 워드는 블록의 원소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이거 수정돼야 되겠네.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이 비트로 묶이고 워드로 묶여. 근데 이 워드들이 나중에 묶여서 블록이 된다. 이렇게 수정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 비트는 데이터의 상위 개념이지만 워드의 하위 개념이고 워드는 비트의 상위 개념이지만 블록의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블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워드들이야. 이렇게. 근데 이 각각의 워드들은 비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비트들 밑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층관계를 의식하면서 읽어줘야 되겠네.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이라고 한다.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이동하나 보네. 그 데이터의 이동이 있는데 이거는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캐시 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럭이 들어가 그러기 때문에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럭이 들어간다 그랬어. 내용물이 있고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용물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게 블럭이 되는 것이고 그릇에 해당하는 것이 라인에 해당하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의 블럭은 하나의 라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은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용량은 그랬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할까? 요게 이제 그 주기억 장치. 캐시 기억 장치가 되겠네. 요 네모의 크기를 한 2분의 1로 그냥 줄여서 캐시 기억 장치를 갖다가 표시해야 될 것 같아. 주기억 장치의 블록 중에서 뭐뭐의 그랬네. 그렇다면 주기억 장치를 갖다가 블록으로 좀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4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 일부만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여 사용해야 된다. 여기 주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이라 그랬어. 그러면 주기억 장치를 라인으로 나눠야 되겠네? 라인으로 나눠볼까 이렇게? 라인 1, 라인 2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런데 여러 블록이 하나의 라인을 공유한다고?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예컨대 요 블록 1과 이 블록 2만 요렇게 라인으로 간다고 해봐. 그러면 아마 요 라인 하나에 블록 1, 블록 2가 들어갈 거야. 그런데 블록 3개가 간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라인에 블록 1은 들어가지만 블록 2와 4가 못 들어갈 경우 요 라인에 블록 2와 블록 4가 공유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잖아. 블록은 내용물인 거고. 그렇지. 내용물은 그릇보다 크면 넘치게 되잖아. 그래서 이 그릇 속에 이 내용물을 갖다가 공유하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나 보네. 요거. 그래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여서 이해가 잘 안 되네. 예를 들어, 그럼 그렇지. 어려운 내용이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네.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en 제곱계,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m개라고 가정해보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 워드 en 제곱계, 워드 m개. 앞에서 데이터가 워드 단위로도 묶일 수 있잖아. 그걸 고려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워드로 묶고 이렇게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한 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블록 한 개하고 K개의 워드랑 사이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워드가 블록의 하위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블록은 워드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한 개의 블록에는 K개의 워드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주기억 장치의 총 블록의 개수는 K분의 2n 제곱개가 되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걸? 하나의 블록에 K개의 워드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은 2n 제곱개의 워드란 말이지. 그러니까 2n 제곱개의 워드가 있었을 때 X 블록이 되는 거네. 그렇다면 X는 2n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비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각 워드는 MBT의 주소로 지정된다. 이거는 뭐뭐로 지정된다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여기 비트가 워드의 하위 개념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워드는 비트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각 워드니까 한 개의 워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 한 개의 워드. 그러면 1워드는 어떻게 M 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여기서 이 각을 여기 블록 한 개라고 하는 이 말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개의 워드는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보면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간다 그랬어. 그런데 블록은 워드의 묶음이란 말이야. 블록 한 개가 K개의 워드니까 이때 말하는 이 K개의 워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개의 블록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도 이제 각 라인을 갖다가 한 개의 라인은 이렇게 바꿔 이해도 좋은 거지. 캐시 기억 장치에는 총 K분의 M개의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이것도 간단한 비례식이네. 한 개의 라인에 K개의 워드가 있어. 이때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은 워드 M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M개의 워드의 경우 X개의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결국 X는 이렇게 되네. K분의 M이 되네. 맞네. 결국 이 부분도 이러한 비례식을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될 부분이구만. 이해됐어. 그런데 이 n제곱은 뭐지? 대체 왜 이 n제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여기 n비트 그런 거 보니까 요거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이해됐다. 여기에서 이제 비트는 이진수의 0 또는 1이 하나의 비트를 이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에는 두 개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래. 그런데 여기에서 워드가 비트의 집합이니까 워드가 비트의 주소로 추정된다고 한다면 이때 이 비트는 두 개의 경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2n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됐어. 이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요렇게 개념들의 관계를 갖다가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